여보세요? 얘들아, 나 뭐 하나 물어보려고. 애플 거 말고 안드로이드 성능 제일 좋은 걸로 하나만 알려줘. 태블릿? 태블릿. 가격은 상관없으니까 그냥 제일 좋은 걸로. 좀 비싼데? 100만원? 직구로 사면 70만원 정도? 난 사지. 오, 좋네. P12 프로라고 있어. 찾아봐. 그건 어디 건데? 레노버 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다른 데 거였냐? 상관없다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테라노입니다. 오늘은요 P12 프로라는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 전에 10만원대에 풀리면서 직구 대란이 났었던 요 P11, 그리고 스냅드래곤 870이 들어가 있는데 30만원대 중반의 가격이 나오면서 게임기로 굉장히 많이들 구매를 하셨던 요 P11 프로 2021, 얘들의 후속작이 바로 P12 프로거든요. 그런데요, 요게 이제 발매 전에 가격을 예상을 했던 거는 대부분 이제 50만원대 정도를 예상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막상 나와보니까 굉장히 비싸게 나왔어요. 지금 현재 직구 가격이 70 정도인데 놀랍게도 이게 정상 가격이고요. 정발은 무려 100만원에 출시가 되면서 이 제품 기다리셨던 분들은 그냥 아주 그냥 욕을 그냥 바가지로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뭔 자신감으로 가격을 이렇게 생각 없이 내놓은 건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 정발 되기 전에 먼저 제가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정발이 됐거든요. 근데 정발 가격을 보니까 100만원이야. 그래가지고 야, 이번에는 내가 지대로 샀구나.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정발은 여기에다 펜을 공짜로 주더만요. 아이고. 어쨌든 현존하는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서는 가장 스펙이 좋다는 요 녀석 같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박스부터 보시면요, 뭔 이상한 문양이 중간에 하나 그려져 있어요. 원래는 보통 여기 이제 태블릿 그림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다행히도 제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샤오신 패드 프로 12.6 아래 스펙도 보면은 대충 맞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열어주면은 일단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설명서랑 보증서, 그리고 SD카드 트레이핀 하나 들어가 있고 USB 케이블은 C2C 방식으로 하나, 그리고 어댑터는 30W 충전기가 들어가 있는데 30W? 잠깐만요, 뭐야 이거?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퀵차지 4.0 패스트 차징으로 45W까지 충전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댑터가 용량이 딸리는 30W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레노버 뭐 하는 거야? 어이가 없네. 자, 그리고 이건 덮어놓고, 자, 이렇게 꺼내 보면은 야, 이거 살짝 오묘하다? 일단은요, 제가 이 제품 12.6인치라서 굉장히 좀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좀 아담한 편이에요. 갤럭시 탭 S7 FE 12.4인치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자, 사이즈가 거의 같습니다. 야, 근데 진짜 얘들도 디자인 오지게 우려먹네요. 예전에요, P11 2020이 나왔을 때 딱 요 색깔이었고요. P11 2021이 나오면서 요런 색깔로 색깔만 딱 바뀌고 투톤 그대로 유지를 했었는데 다시 2020 버전 색깔로 돌아가가지고 요 색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세대에 걸쳐서 디자인이 변경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뒷면 소재 알루미늄에 투톤으로 처리가 된 거, 레노버 배지까지 거의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카메라 섬에 LED 플래시가 밖에 있느냐, 안쪽으로 들어가 있느냐, 펜을 붙일 수 있는 홀더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 이외에는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두께가 약 6mm가 조금 넘고요. 그러네, 다르네. 약 5.7mm 정도로요.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0.4mm 정도? 미세하게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얇은 편이고요. 포트 상단에는 지문인식 센서가 달린 전원 버튼, 스피커가 2개, SD카드 확장 슬롯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는 볼륨 업다운 버튼, 마이크가 이런 식으로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좌측에는 키보드를 위한 홀더와 포고핀, 그리고 하단에는 스피커 2개와 USB 3.1 Gen2 타입C 포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켜보면요, 전 이 제품을 직구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내수용 룸이 탑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영어랑 중국어 2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이 가능한데요. 정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글로벌 롬이 깔려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구글링을 좀 해봤었는데 지금 정식 글로벌 롬이 넷상에 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때문에 맘먹고 능력만 있다라고 한다면 요 제품 구매를 하셔가지고 글로벌 롬을 올려서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리고 잠깐 설정하는 동안에 스펙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AP는 스냅드래곤 870, 865로 오버클럭한 모델인데 GPU는 아드레노 650이 들어가 있고요. 램은 LPDDR5 8GB, 스토리지는 UFS 3.1 256
2.6GB가 탑재가 되어 있고 무선 랜 규격은 와이파이 6, 블루투스는 버전 5.1을 지원을 합니다. 자, 이제 설정은 다 완료가 된 것 같죠? 오케이, 그 외에 자질구레한 스펙들은 차차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야, 그런데 이게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좀 들긴 하네. 여러분들 사실 지난 세대 P11 2021 같은 제품들도요, 여기에 OLED 패널이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태블릿이다 보니까 픽셀 피치가 꽤나 커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펜타일 방식을 썼기 때문에 이거 가독성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 굉장히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잠깐만요. 요거는 확실하게 좀 아는 방법이 있거든요. 맞네. 이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제품이 이렇게 가격이 창렬하게 된 게 삼성 패널을 받아다 쓰면서 패널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서브픽셀 배열이 삼성이 자사 태블릿이나 노트북에 쓰던 S 스트라이프 방식 그대로 맞고요. 반사 방지 코팅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화면 균일도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거 색깔이 왜 이러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위쪽은 이런 식으로 빨갛게, 그리고 아래쪽은 이런 식으로 녹색으로 지금 빛나거든요. 아, 이게 뭔가 했더니요, 아까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린 서브픽셀 배열이 지금 보시면은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블루 소자 같은 경우에는 격자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요 끝쪽 라인이 색상이 하나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쪽 끝 라인은 빨간색은 계속 있는 상태에서 파란색은 있는 부위도 있고 없는 부위도 있고 녹색은 아예 없는 거고요. 반대로 아래쪽은 녹색은 다 촘촘히 박혀 있는 상태에서 파란색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빨간색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상이 섞이지 않으니까 그 특유의 색상만 지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다른 것도 그런가? 이것도 지금 삼성 OLED 패널이거든요. 오, 얘도 그렇네.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 제품 한참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거는 개인 편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니까 구매할 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잠깐만, 뭐가 이렇게 자꾸 눈에 띄냐? 맞네. 역시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지금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 제품 약간 지금 플리커가 조금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밝기가 오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게이지로만 봐도 지금 80%는 된 듯한 느낌이거든요. 보통은요, 올레드가 LCD보다 약간 플리커 증상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밝을 때 말고요, 전체적으로 좀 밝기가 낮게 유지가 됐을 때 그때 좀 깜빡깜빡하면서 좀 티가 나는 편인데, 이거는 진짜 삼성 종특인 건가?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전에 여기 갤럭시북 프로에 쓰였었던 올레드 패널도 이거 플리커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인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제품도 그렇고 이 제품도 그렇고 삼성 거잖아요. 야, 요즘에 삼성 올레드 패널들이요, 조금 플리커가 거슬리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다만요,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거는요, 이게 지금 제가 거슬린다라는 거지 구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120Hz 주사율이라서 화면도 부들부들하고요, 뭐 올레드라서 명암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밝기도 제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면요, 수동 최대 밝기가 421니트. 이만하면은 태블릿에서 쓰이는 올레드 패널 중에서는 거의 뭐 최상급 품질이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을 때는요, 요거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올레드 패널은 저는 개인적으로 못 본 것 같습니다. OS는요, 요게 이제 안드로이드 11 기반의 GUI 13인데요. 아마 P11 프로 2021 내수롬 쓰시는 분들은 이미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GUI 13을 쓰고 계실 거예요. 그냥 그거랑 똑같은 UI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GUI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요, 기본적으로는 샤오미의 MIUI 같이 앱 서랍이 따로 없는 형태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은 원래는 앱 서랍이 나와야 되는데 뭔 이상한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뜨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은 위치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건 없는데 이렇게 스테이터스 바 버튼들이 주르륵 뜨고요. 몇 가지 앱들을 제외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린 앱들도 이렇게 삭제가 가능하고요. UI를 보기 전에 그거부터 해야 되겠구나. 일단 가장 중요한 이게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죠. 자, 일단 넷플릭스 앱 설정에서 재생 사양. 오! 여러분들 지금 보셨지만 로컬 설정 제가 따로 안 했거든요. 그런 지금 내수용 상태에서도 L1에 HDR이랑 돌비 비전 둘 다 지원되고요. 그러면 오딘도 이제 깔렸겠죠? 역시 안 되네요. 그러면요, 얘도 지난번에 P11 프로 2021에서 했었던 그 로컬 설정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그게 진행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화는 제대로 된 것 같고요. 오딘부터 깔아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들어오네요. 지금 보면 접속되죠?
오케이, 넷플릭스도 검색 잘 되고요. 들어가서 보면은 역시 와이드바인 L1에 HDR이랑 돌비 비전도 지원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스팔트도 오케이, 넘어가죠.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P11 프로 2021 때랑 마찬가지로요. 그냥 글로벌 롬으로 변경을 하시는 게 불편하시다라고 하면요. 그냥 이렇게 쓰셔도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거나 뭐 쓰는데 크게 불편함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자, 계속해서 설정 보도록 하죠. 일단 르클라우드. 요거는요, 샤오미 미 클라우드랑 비슷한 느낌인 건데 딱히 로그인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쓰셔도 됩니다. 마이 디바이스 들어오시면은 대략적인 사양 정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와이파이 들어오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듀얼 WLAN 스마트 어시스턴트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왜 집에서 네트워크망을 구성을 하실 때 메쉬망 구성하시잖아요. 그 공유기를 갖다가 여기 하나 놓고 저쪽에 하나 놓고 연결을 해놓으면은 이쪽에서 쓸 때는 여기에다 연결을 하고 동일한 IP인데 저쪽으로 가면은 저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전환이 되고요. 그거를 메쉬망이 구축이 안 된 두 개의 공유기의 신호를 갖다가 얘가 한꺼번에 잡아가지고요. 신호가 더 센 쪽으로 옮겨갔을 때 그쪽으로 연결을 자동으로 전환시켜주는 기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노버 원. 이거는요, 제가 지난번에 P11 프로 2021을 소개를 해드릴 때는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중국 내수용 전용 프로그램이라서 프로그램 자체를 갖다가 다운로드 받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빡셌었는데요. 자, 근데 여기에 새로운 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프로젝트 유니티라고 해서요, 레노버 기기 이외의 윈도우 디바이스까지 이 연결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갤럭시북 프로죠? 여기에서 레노버 프로젝트 유니티 요거를 검색을 해주고요.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 나면은 자, 여기 세 장치 추가 있죠? 그 다음에 바탕 화면 확장 누르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바탕 화면이 그대로 확장이 됩니다. 자, 화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게다가요, 레노버 원 같은 경우에는 GUI, 그러니까 내수롬에서만 이걸 지원을 했었는데 이 프로젝트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요, 이거 글로벌 롬에서도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써보진 않았지만 정발로 구매를 하신 분들도 여기는 그대로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컬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바이브런트, 그리고 내추럴, 색 온도도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주사율 같은 경우에는 120Hz랑 60Hz랑 둘 중에서 하나 선택이 가능한 것 같긴 한데 요게 느낌이 가변은 아니고요. 120Hz로 하면은 120Hz로 고정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밖에 AOD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고를 수는 있긴 한데요. 자, 보시면은 온으로 지금 뒀죠? 처음엔 이렇게 뜨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꺼지는 전형적인 중국형 AOD, 그리고 DC 백라이트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긴 한데 플리커를 줄여주는 기능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지금 어두운 환경에서 조금 써봐도 뭔 차이가 있는 건지 솔직히 그렇게 체감이 되진 않습니다. 그 밖에 들어올려서 화면 켜기, 사람이 화면에 가까워지면은 자동으로 화면을 켜주는 기능, 그리고 노크온 기능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돌비 애트모스 기능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거는요, 잠깐 지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오, 요런 느낌이다. P11 프로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P11 프로 2021이랑 동일한 품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고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좋아요. 다만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사람 물어보더라도 뭐 취향이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나오는 뭐 중국발 태블릿들 그리고 스마트폰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스피커에 충분히 좀 공을 많이 들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공간감이나 밸런스, 뭐 디테일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계속 보면은 햅틱 피드백, 여기 있었구나. 요거 바로 꺼야지. 이거는요, 제가 예전에 P11 그리고 P11 프로 2021을 리뷰를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레노버 애들은요, 진짜 이런 모터를 넣을 거면은 그냥 안 넣는 게 나아. 진동 모터에서 느껴지는 산티가 진짜 산티도 이런 산티가 없어. 진동 쓰지 마세요. 그냥 쓰레기야. 에이씨, 왜 저래 진짜. 보안은 전면에 이렇게 TOF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얼굴을 3D로 인식을 해주는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 이름이 뭐냐면 페이스 아이디. 진짜 이런 거 보면요, 레노버도 얘들이 중국 애들인 거 확실한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거기다가 핑거 프린트. 진짜 야, 한글도 아니고 영문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니.
아무튼 얘는 상단에 이렇게 슬립 버튼에 통합돼서 나오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얘는 이게 특이한 점이 이 지문인식 센서랑 얼굴 인식이랑 둘 다 켜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마다의 인식률은 좀 떨어지지만 잠금이 해제되는 속도는 굉장히 좀 빠른 편이고요. 자, 그 밖에 배터리 부분 보면은 나이트 슈퍼 배터리 세이버, 요거는 이제 지정해놓은 시간 이외에는 알림이 울리지 않게끔 해가지고 배터리 소모를 갖다가 조금 줄여주는 기능이고요. 그 밖에 원 버전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제스처 기능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 세 손가락을 누르고 있으면은 프린트 스크린, 쓸어 넘기면은 다른 앱으로 멀티태스킹, 아래에서 바를 끝까지 올리게 되면은 바로 현재까지 보고 있었던 화면을 플로팅 윈도우로 띄우는 기능 등 몇 가지 기능들을 튜토리얼로 좀 알려주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PC 모드 그대로 지원을 하고요. 이렇게 전환을 한 다음에 뭐 파일을 갖다 이런 식으로 띄우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화면을 띄워놓고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나가냐? PC 모드가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직장 프로필이야. 이렇게 이거를 해제를 하면은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밖에는 전면 카메라는 8메가픽셀 광각 IR TOF 센서 달려있고요.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13메가픽셀 광각 5메가픽셀 초광각 들어가 있는데, 이거 뭐 품질로 보면은 전 세대랑 달라진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 후면 카메라로 4K 30프레임 영상도 찍을 수 있는 거. 요게 조금 다르긴 하는데 여러분들 요걸로 동영상을? 사실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를 이렇게 보면은 화면이 상당히 상당히 괜찮게 나오는데? 눈도 엄청 커지고 얼굴도 엄청 밝아졌어요, 지금. 요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얼굴에 눈 키워주기, 얼굴 갸름하게 만들어주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잠깐만, 이게 혹시 화상회의에도 적용이 되나? 자, 이제 얼굴을 보면은 적용이 된 건가? 눈 크기는 좀 적용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얼굴이 좀 적용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비교해볼게요. 적용이 안 됐네. 여기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눈이 여기도 조금 더 크구나. 이러면은 조금 아쉽네요. 요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아주 끝내주는데 말이에요. 그죠?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자글자글한 게요, 그냥 메모 용도로만 쓰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센서 같은 경우에는요, 가속도, 근접, 조도, 마그네틱, 자이로스코프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 나침판이 안 들어가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나침판 센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나침판 센서 있고요. GPS는 이게 스펙 시트마다 있다 없다 혹은 굉장히 얘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GPS 테스트를 요 정도 돌렸는데 아예 잡히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크도 몇 개만 돌려볼게요. 자, 지금 벤치마크를 조금 이것저것 돌려봤는데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AP가 이전 세대인 P11 프로 2021에서 사용됐었던 스냅드래곤 870을 갖다가 그대로 재활용을 하는 데다가 이미 뭐 P11 프로 2021에서도 안정성이 99%나 떴기 때문에 스냅드래곤 870이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선 거의 뭐 탑티어급 성능을 보여줬었거든요.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로 폼팩터가 변경이 되었지만 점수상 변화는 아예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얘랑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해상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얘도 2560x 1600 해상도, 얘도 2560x 1600 해상도로 해상도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사양을 더 먹을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몇 가지 게임을 해봐도 이전 세대인 P11 프로 2021 마냥 스냅드래곤 888 중에서 성능 좀 안 나오는 애들보다도 훨씬 쾌적한 느낌이 좀 드는 편이고요. 온도도 역시나 손으로 파질하는 위치랑 상당히 먼 거리 쪽에 AP가 위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게임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쾌적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물론 요런 큰 태블릿으로 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말이에요. 자, 뭐 그래요. 오늘은 개봉기니까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는 사실 요 제품 이렇게 비싸게 나왔을 때 비싸게 나올 만한 이유가 그래도 있지 않았겠느냐. 왜냐면 어차피 태블릿 시장에서는 꽉 잡고 있는 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얘들은 후발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납득이 가는 수준으로 제품을 만들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비쌌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좀 70만 원도 아까운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긴 합니다. 다만 요거는 제가 롱텀으로 좀 사용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요거는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여러분들께는 비싼 중국 제품이다, 그럼 뭐 특별히 관심이 갈 부분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래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요 제품 펜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는요, 직구로 펜만 따로 파는 데가 지금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번에 혹시라도 구할 수 있으면 리뷰해서 진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짧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시면은 다음번에는 한방 리뷰로 넘어갈지 아니면은 이런 방식도 자주 시도를 할지 그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남겨주세요.